번째 문제는 그 임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임도 측량에 관한 거. 예, 임도 그 측량에 있어서 그 중심선 측량 방법이 있고 그 영선 측량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측량 방법에 대한 그 비교하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늘 선정한 거는 90회 때 2교시에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또 이 앞번에도 그 총 그 측량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3번 나왔었는데, 한 번은 또 75회 때도 역시 그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66회 때도 그 비교하는 문제, 예,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 총 그 3번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문제를 그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임도를 그 측량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그 시설 기준상에서는 그 이제 그 중심선 측량에 의해 가지고 예, 하도록 그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과거에 한번 3번 정도가 나왔었는데 차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중심선 측량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이제 영선 측량하고 이제 그 이론상에서 이제 그 현장에 그 부합하는 그 여부라든지 그런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이제 중심선 측량에 의해 가지고 그 측량을 하게끔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올지 그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문제를 선정한 거는 그냥 단지 중심선 측량이 뭐고, 그리고 영선 측량이 무언지에 대해서 그래도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또 차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문제를 선정했다라는 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예,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 기반 시설이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산림의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을 말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임도, 산불 예방, 진화 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산림관리 기반 시설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산림관리 기반 시설, 즉 그 임도를 이제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측량을 할 때 그 임도 측량을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간략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임도 측량은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중심선 측량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 예, 이렇게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파트 와서는 이제 임도 측량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그 기술을 그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중심선 측량하고 그 영선 측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교 설명을 역시 해줄 것 같습니다. 중심선 측량이라는 것은 먼저 노폭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중심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영선에 대해서는 먼저 경사지에 설치하는 측점별로 그 임도에서 노면의 시공면과 산지의 경사면이 만나는 점을
0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영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에 대한 경계선이 영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그러면 이제 중심선하고 영선에 대한 그 위치 비교를 저는 문제에서는 횡단면도만 그 도시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종단면도하고 평면도 그리고 횡단면도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설명을 해 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종단 도면이 되어 있고요. 그냥 그 형상 자체로만 기본적으로 좀 1번, 뭐 2번, 3번, 뭐 4번, 5번, 6번, 한 7번 넘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도에 대해서 2점, 2점, 이 척점은 그 종단면도하고 똑같이 일치하게끔 해서 이게 이제 가운데 선이 아마 중심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그 제가 그 직접 그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중심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약간 좀 지금 측점하고는 조금 엇나가는데 이 정답면도상에서 이제 그 계획선 이게 이제 그 영선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림을 지금 이게 지금 횡단도를 지금 제가 그리는데 약간 좀 이게 그림판에서 그리다 보니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노선 이게 그 지금 이 사선을 그어 놓은 것이 그 산지의 그 경사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각 측점별로 보시면은 여기는 그 지반선하고 계획선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2번 지점에서는 그 이거 지반선하고 그 계획선이 약간 좀 위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획선이 약간 좀 올라가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토면하고 그 성토면이 경계가 되는 지점 있죠. 이 점이 이제 영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도 그 뜨는 지점이 있으니까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영선을 꺼주면은 이 점이 이제 0점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번 지점에 대해서는 지방구보다 이제 낮게 가니까는 낮게 그려서 이제 이 점이 영선이 되는 이런 체계로서 이제 그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대략적으로 일단은 그 영선이라는 거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면도 상에서는 이제 또 이러한 위치를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영선 그 다음에서 약간 좀 오른쪽 지점 그리고 오른쪽 끝 지점 그 다음에는 좌측 지점
지점, 또 다시 우측 지점으로 와서 네, 집안으로. 그래서 이 점이 그 영선으로서 그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건데, 예, 혹시 이거 대략적으로 이해는 좀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중심선은 이 라인과 여기 가운데 그 점선, 이 부분이 중심선이 되겠고, 영선이라는 것은 여기 점선들, 이 선과 그리고 이 선들이 그 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혹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을 그냥 무작정 이게 마음대로 그냥 이게 그 생긴 거 이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종단 도면이고 이게 평면 도면이고 가운데가 평면 도면이고 제일 오른쪽이 횡단 도면이 되거든요. 이게 아마 임도를 아마 설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집안선하고 이제 계획선에 딱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집안, 이제 현황 측량을 하나 해온 게 있겠죠. 그 집안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횡단도상에서도 이렇게 집안선을, 이제 꺼주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영선, 그 계획선이 따라서, 이제 그 계획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절톡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절톡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성톡으로 올라가는지, 2번 지점, 그 1번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집안선하고 계획선이 똑같기 때문에 그 종단도상에서 절토라든지 성토 물량은 없고요. 이제 2번 지점에서는 집안선에 비해 가지고 그 계획선이 더 위에 있죠. 그러면은 흙을 더 쌓아야 되니까는 성토를 해야 됩니다. 이 높이만큼, 이 차이 나는 것만큼. 그래서 횡단도를 그릴 때도 그 집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한 차이가 0.2m 정도가 된다. 0.2m 정도 더 올려서 그 노면을 그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절토와 이제 성토 그 경계선이 있겠죠. 그 라인이 그 영선이 되는 거고, 그 중심선 측량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라인을 그냥 계속 쭉 그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거 그림 그리는 실력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그건데,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우선 임도를 측량함에 있어서는 먼저 종단 도면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횡단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횡단 도면에서 나온 뭐 노폭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평면도를 이제 그린다라는 것. 예,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 이제 집안 그 고하고 그 계획고에 대한 그 차이를 고려를 해서 여기 횡단도를 그릴 때, 집안에서, 이제 절톡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성토고만큼 흙을 좀 더 쌓아가지고, 예, 그 노면 그 기반을 다진다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점 명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림에서는 여기 이제 그 집안선, 그 종단도상에서는 집안선이 그 중심선이 되겠고, 평면도상에서는 이 가운데 라인, 이게 그 중심선이 되고, 그 다음에 횡단도상에서는 그 횡단도 그 각 그 측점에 대한 그 횡단도면에서 각 중심선, 이 제가 그 라인 그 일자로 그 세로 방향으로 이끈 부분 있죠. 이게 중심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선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종단도상에서 그 계획선, 여기 점선으로 끈 거 있죠. 그 종단도면에서 이게 계획선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횡단도면으로 넘어와서 그 절토, 아까 그 제가 개념을 설명을 했죠.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에 대한 경계선이 영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는 그 시작점에서는 내가 그 중심선이 그 지방고하고 그 계획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 중심선하고 영선
중심점과 0점이 이제 일치를 하는데 반해가지고 이제 2번 라인에 올라와 2번 측점에 와서는 성토고만큼 그 계획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오른쪽에 좀 치우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0점이 그 설정이 되고 이 라인을 이제 그 다시 이제 점선으로 이은 것이 0선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이 0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평면도 상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방향 설정을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그럼 이 그 점선 그 라인들 있죠. 그러니까는 횡단도면을 그냥 그대로 평면도 상에서가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시작점에서는 이 가운데 지점이 0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번 측점에서는 약간 좀 오른쪽 지점에 치우쳐서 그 치우친 점 완전히 그 오른쪽 그 경계점이 완전히 물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0점이 되겠고 또 그 다음 지점에서는 완전히 제일 그 노면에서 제일 오른쪽 부분 그 부분이 그 0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그 각점을 이제 하나하나 이은 선, 라인 이게 그 0선이라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 중심선하고 그 0선에 대한 그 위치 비교를 이제 설명을 했으면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측량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역시 그 차이에 대한 그 비교 설명 부분은 이렇게 답안지를 양분을 해서 먼저 중심선 측량 먼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따라서 측량을 한다. 아까 그 평면도 상에서 봤죠. 그 가운데 라인으로 쭉 그 타고 가는 거.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지반고 상태에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종단면도 상에서 이제 계획선을 설정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계획고를 이제 산출을 하고 종단과 이제 횡단에 대한 그 형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 이게 중심선 측량에 대한 측량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선 측량. 영선 측량이라는 것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선을 따라서 측량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시공기면의 시공선을 따라서 측량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굴곡부를 제외하고는 계획고 상태에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그 지방고를 유추 산정해서 종단과 횡단에 대한 형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선은 그 0점과 중심점의 차이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라는 것. 이게 그 영선 측량에 대한 그 측량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상 그 측량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징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 특징. 이게 약간 좀, 저도 그 답안을 작성을 하고 책을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면이 균일한 경우. 사면이 균일한 경우의 특징. 먼저 첫 번째, 그 중심선과 영선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안 기울기가 급해질수록 중심선이 영선보다 안쪽에 위치한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까는 이제 그 첫 번째는 사면이 이제 균일한 경우였는데 지금은 약 45에서 55% 지형인 경우. 이럴 때는 먼저 첫 번째 중심선과 영선이 역시 거의 일치하다가 집안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중심선이 영선보다 바깥쪽에 위치한다라는 것. 이게 그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첫 번째 특징하고 두 번째 특징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 부분이 그거예요.
사면이 균이란 경우에는 중심선과 영선이 거의 일치한다고 했는데, 일치하다가 지방 기울기가 급할수록 중심선이 영선보다 안쪽에 위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와서는 약 45에서 55%, 그러니까 경사도로 따지면은 약 한 25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5도 범위에서, 그러니까 25도 그 내외의 그 경사도에서 역시 그 중심선과 영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 이게 제가 아직까지도 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이제 이러한 그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중심선 측량은 파상 지형의 소능선과 소계곡을 관통하며 진행을 하는데 반해서 영선 측량은 사형으로 우회하여 진행을 한다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중심선 측량은 그 평면 측량에서 중심선을 설정을 하고 종단, 횡단 측량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영선 측량은 종단 측량에서 영선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 횡단 측량을 실행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중심선 측량은 평면 측량상에서 중심선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단, 횡단을 가는데 반해 가지고 영선 측량은 종단 측량상에서 영선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하고 횡단 측량을 실행한다라는 것.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이제 사례 부분. 이제 뭐 작업 임도 설치 사업에 대한 그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그 측량에 그 참여한 그 경험을 답안에 그 기술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그 법령의 그 기준에 따라서 20m 간격으로 하는 중심점마다 그 종단 기울기라든지 그 횡단에 대한 그 현황을 측량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횡단 이제 그 중심 20m 간격의 이제 중심점을 이제 설치를 하다가 혹시나 중간에 뭐 구조물에 대한 설치 지역이라든지 기울기가 이제 급변하는 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플러스 체인점으로서 이제 보조 측정을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 물론 이러한 그 현장에서 그 현장 측량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현장에 대한 그 예비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임도 계획 노선을 설정을 하고 측량을 한다라는 점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그 지방고 상태에서 이제 측량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역을 통해서 이제 종단 도면을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획선을 이제 그리고 이제 계획골을 이제 산출을 하면서 이제 종단 도면을 그리고 그 횡단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도면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노선을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것. 이게 그 도면 이제 측량을 실시를 하고 그 도면 작업을 그 하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와서는 그 보다 이제 큰 틀에서의 그 이제 중심선과 영선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 합리적이고 이제 효율적인 이제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계속 이제 혹시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고쳐 나가고 그렇게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산림 그 기술 발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산림 그 훼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훼손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중심선 측량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선 측량 같은 경우에는, 계획선에 따라서 이제 그 절토 물량하고 이제 성토 물량을 이제 맞추는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이제 설계상에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좀 많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심선 측량은 이제 산림 그 훼손적인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그 결국에는 그 물론 이제 그 계획 그 노선을 계획 그 노선에 따라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성토구가 있는 그 측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깎는 물량보다도 이제 그 토량이 이제 필요로 한 토량이 더 많은데 반해 가지고 그 이제 절토 구간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깎는 지점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는 사실 이거 중심선 측량하고 그 영선 측량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그 스터디도 이제 같이 해보고 했는데도, 역시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는 항상 그 중심선 측량에 대해서만, 예,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영선 측량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를 좀 사실 좀 고민도 많이 좀 안 해본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을,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부분, 예, 먼저 첫 번째 이제 산림구 관리 기반 시설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도 설계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해서, 그 예비조사부터 이제 설계에서 작성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측에 대한 그 두 가지 측량 방법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선 측량과 그 영산 측량에 대한 그 횡단면도와 이제 평면도 상에서 이제 그 비교한 사진들, 비교한 그림들, 그 모식도 그리셨는데, 예,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평면도하고 이제 횡단도하고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그 영선의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 그 평면도 상에서도 그 영선에 대한 위치가 그 따라와야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더 추가를 해준다면 동단면도하고 같이, 예, 그 비교를 해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선 측량과 이제 영선 측량에 대한 차이점, 정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도 그 노선 측량 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중심선 측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평면 측량과 종단 측량, 횡단 측량을 실시를 해서 합리적인 임도 노선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예, 이 문제를 10점으로 해야, 답안 그 평가가 10점이라고요. 25점 만점 중에서. 예, 하여튼 그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에 대한 그 세부적인 차이점, 아까 이제 그 산림 그 훼손적인 그 부분이라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계속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라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 문제는 그 과거에 제가 총 3차례 나왔다고 했죠. 이게 90회 때 2교시 나오고 75회 때 3교시, 그 다음에 66회 때 2교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문제 전부 다 25점짜리 형태로 나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술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10점짜리 형태로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임도를 그 측량하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임도 측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냥 10분짜리 형태에서 간략하게 이제 임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서 임도를 측량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이론상으로는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심선 측량으로서 이제 간략하게 개념이라든지 이제 측량 방법으로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또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25점짜리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수험생이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물론 10점짜리 나오면은 그 10점짜리 형태로 풀면 되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25점짜리 형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마저 설명을 못 드렸던 거 약간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제 생각할 부분을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여기 그 구월사님께서 그 산림 그 훼손 정도에 대한 또 차이점에 대해서 그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왜 중심선 측량이 그 산림의 훼손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 산림 그 훼손적인 부분은 아까 특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특징에서 그 지형의 상태에 따라서 중심선 측량 같은 경우에는 그 파상 지형에 대한 소능선이라든지 소계곡 지역을 관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얕은 능선하고 얕은 능선이 약간 좀 이런 계곡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중심선 측량은 이렇게 그냥 관통을 해버린다고 하는 반면에, 영선 측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약간 좀 비켜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그 이 특징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만약에 산림 훼손이 어디가 맞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중심선 측량이라고 말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는 그 지형의 그 상태에 따라서 있잖아요.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징에서 중심선 측량 같은 경우에는 소능선과 소계곡을 관통을 하면서 지나는 반면에, 영선 측량 같은 경우에는 사형으로 우회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선 측량이 산림 훼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산림 훼손 정도가 좀 덜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제 생각이고요. 또 혹시나 이제 만약에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해 보시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 임도 측량에 대한 설명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